어,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트리라고 하는 거는 그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그 나무가 자라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트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디시전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음, 이런 거를 예로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 이 과정을 무사히 끝냈어요. 6개월 과정을 끝내고 이제 이력서들을 이렇게 막 넣었어요. 이력서를 넣었는데 한 10군데 회사에서 전부 다 합격 통지가 왔어요.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시간이죠. 그죠? 자, 10개 회사에서 전부 다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회사를 선택하실래요? 기준이 있겠죠. 제일 처음에 무슨 기준 가지고 하실래요? 여러분들. 연봉? 좋아요. 그래서, 어, 연봉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어, 연봉이 얼마보다 크냐?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에는 원래는 10개의 회사가 있었는데, 연봉이 얼마보다 큰 회사들은 뭐 한 5개로 나눠지고, 연봉이 얼마보다 작은 회사는 뭐 여기도 한 5개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겠죠. 어. 그래서 연봉이 작으면 안 가. 뭐 이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봉을 가지고 나눴어요. 비슷한 연봉이라면 집 가까운 거, 출퇴근 시간, 그죠?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뭐 얼마 이하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까우냐, 뭐냐 이런 걸 하겠죠. 그럼 또 가까운 회사들이 있을 거고, 여기 뭐 가까운 회사들이 있을 거고, 뭐 먼 회사들도 있겠죠. 음. 그래서 여기에는 뭐 한 2개 정도가 있을 거고, 뭐 여기에는 뭐 3개 정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연봉이 조금 작더라도, 그죠? 연봉이 작더라도 또 선택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뭐 출퇴근 시간? 아니면은 복지? 어, 뭐 이런 거를 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봉이 왼쪽 회사들보다는 연봉이 조금 작더라도 연봉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특별 수당이 더 많다거나, 아니면은 뭐 복지 어떤 혜택,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내내 헬스클럽을 끊어준다거나 도서구입비를 준다거나 뭐 이러면 그런 금액으로 연봉이 또 상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복지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어떤 하나의 회사가 남는 그런 결정지가 생기겠죠. 연봉이 얼마 이상이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그다음에 뭐 복지는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 회사 하나가 딱 결정이 돼서 거기로 의사결정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도 이런 과정을 거치자라고 하는 생각이 그게 디시전 트리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듯이 그 데이터셋에서 어떤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다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쳐 나가다 보면, 한쪽에는 레드 와인만 들어있는, 그리고 또 어떤 쪽에는 화이트 와인만 들어있는, 이런 최종, 최종 노드들이 생기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레드 와인, 이런 조건을 여기는 화이트군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화이트 와인,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레드 와인, 이렇게 만족하면 화이트 와인, 이렇게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디시전 트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던져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아까 질문 주셨었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진위 계수, 진위라고 하는 거예요. 진위. 디시전 트리를 보시면은요, 우리 문서를 잠깐만 좀 볼까요? 디시전 트리 아까 문서를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크라이테리언 여기에 진위라고 되어 있어요. 크라이테리언이 우리말로 옮기면 뭔가요? 뭔가 나누는 기준?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크라이테리언? 그러면 뭐 검색해 보시고 영어사전 검색해 보시고요. 어, 어떤 기준과 같은 것들을 크라이테리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라이테리언이 진위, 엔트로피 또는 로그 로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로그 로스. 그래서 진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엔트로피를 이용할 수도 있고 로그 로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로그 로스는 우리가 그 분류를 할 때, 분류를 할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설명드렸던 그 로그로스 손실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로그로스 손실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이나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그럼 알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거냐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mathematical formulation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네요. 잠깐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있군요. 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 아마 G라고 하는 거는 진위 계수를 의미할 거고요. H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엔트로피를 의미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로스 펑션 H는 로스 펑션이라고 되어 있군요. H는 손실함수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퀄러티라고 되어 있군요. 손실함수를 뭘로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뭐 이런 복잡한 수식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최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위가 무엇이고 엔트로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학적인 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음, 이 얘네들을 노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제일 처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뿌리죠. 그래서 여기를 뿌리 노드, 루트 노드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첫 번째 가지의 노드, 여기는 두 번째 뎁스의 노드. 예, 첫 번째 뎁스의 노드, 두 번째 뎁스의 노드 이렇게 불러요. 노드라고 부르고요. 음, 줄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노드 하나씩 있으니까 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트리가 끝났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노드들 있죠. 어, 여기가 만약에 트리의 제일 끝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트리의 가장 끝이면 여기를 무슨 노드라고 부르냐면 리프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프. 리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나뭇잎이란 뜻이죠. 나뭇잎. 나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라요? 뿌리 있고, 이렇게 가지들이 생기고, 가지들 끝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나뭇잎 달려 있죠. 가지 제일 끝에 있는 게 나뭇잎이란 말이에요, 나뭇잎.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거를 리프 노드라고 얘기합니다. 리프. Leaf. 리프 노드. 그리고 시작하는 노드를 뿌리라고 해서 루트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트 노드. 뭐 요런 거를 이건 용어들이고요. 용어들이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노드를 나누는 기준은 위쪽에 있는 부모 노드와
아래쪽에 있는 자식 노드 사이에서 진위 개수의 차이가 최대가 되도록 질문지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위쪽에서 계산된 진위 개수가 여기 부모 노드 여기서 계산된 진위 노드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0.371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은 0.483이에요. 그럼 이 차이는 0.48 빼기 0.37을 하면 되겠죠. 그럼 한 0.11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오른쪽 노드를 볼게요. 오른쪽 노드는요. 0.069예요. 0.069 반올림해서 0.07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는 0.37이고 여기는 0.07이에요. 빼면 차이가 0.3이나 나요. 그죠? 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노드의 진위 개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진위 개수의 차이가 0.3이고요. 이게 다른 어떤 질문지보다도 가장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지를 만든 거예요. 디시전 트리가 여러 가지 질문지들을 비교를 해봤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도수가 얼마 이하이냐, 그 다음에 뭐 슈거가 얼마 이하이냐, 그 다음에 pH가 얼마 이하이냐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을 비교를 했을 때 부모 노드의 진위 개수와 자식 노드의 진위 개수의 그 차이가 최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지를 선택을 해요. 그런 질문지를 선택을 해서 질문을 만들고 노드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질문지들을 선택하는 이거는 난수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슈거를 선택할 거냐, 알코올을 선택할 거냐, pH를 선택할 거냐, 이것도 그 셔플로 돌려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테스트할지, 알코올을 먼저 테스트할지, 슈거를 먼저 테스트할지, 이것도 난수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되는 값들도요. 물론 어떤 수학적인 규칙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중앙값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분포를 보고 뭐 최소값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훈련셋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숫자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숫자들도 사실은 난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몇 가지 난수들을 이용해서 질문지들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가지를 나눠 보는데, 그럼 이쪽에 진위 개수가 있을 거고, 이쪽에 진위 개수가 있겠죠. 차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지에 대해서 여기 진위 개수의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위 개수의 차이.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진위 개수의 차이. 이런 것들 몇 개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고서 그 중에서 요 차이가 가장 크게 나오는 거. 가장 크게 나오는 질문지를 선택을 해서 노드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드를 나누게 되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둘 중에 하나.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진위 개수의 차이가 큰 쪽은요, 어느 한쪽 레이블이 많게 돼요. 지금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보시면 파란색이 굉장히 진하죠. 그리고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많죠. 레드 와인에 비해서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많죠. 이게 진위 개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위 개수에 대한 그 개념을 아시면 이게 이 차이가 클 때, 진위 개수의 차이가 클 때 왜 이쪽에 레드 또는 화이트 와인이 몰리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진위 개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게 되면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텍스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디시전 트리를 나누는 기준.
디시전 트리를 나누는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밑줄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진이 불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용한 지금 디시전 트리의 기본 값으로 사용한 디시전 트리 그 나누는 기준이에요. 뭐 진이 불순도. 얼마나 섞여 있느냐 이런 뜻이 얼마나 섞여 있느냐. 이게 왜 굵은 글자로 안 나오지? 어? 이거 띄어쓰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네, 이렇게 하면 굵은 글자로 나오죠. 얼마나 불순하냐라는 정도가 진위 불순도예요. 진위 불순도고요. 어, 일단 공식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 간단하게 진위라고만 쓸게요. 진위 불순도는 1 빼기 그 다음에 sum 썸이 시그마예요. sum 언더스코어 i라고 할게요. i 그 다음에 p 언더스코어 i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곱이란 뜻이에요. 제곱. 이게 진위 불순도의 정의입니다. 이게 진위 불순도의 정의고요. 자, 여기에 있는 그 기호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p 언더스코어 i라고 하는 거는요. p 언더스코어 i라고 하는 거는 i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진 분류만 살펴봤지만 이진 분류가 아니라 다중 클래스 분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0번 클래스,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가 될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아이리스 같으면 클래스가 3개가 있기 때문에 0번 클래스, 1번 클래스, 2번 클래스 이렇게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으면 0번 클래스, 1번 클래스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확률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첫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의 제곱 더하기 세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다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왜 제곱해서 더해주냐면 확률들을 그냥 다 더해버리면 뭐가 돼요? 1이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1 빼기 1이니까 0이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레드 와인이 될 확률,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이 될 확률. 근데 두 가지 클래스밖에 없잖아요. 두 개의 확률을 그냥 더해버리면 1이죠. 그럼 1 빼기 요거 다 더한 값 하면 0이 돼버리죠.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제곱을 하는 거예요.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고 제곱을 하면 숫자가 더 작아질 거니까 그쵸? 더 작아질 거기 때문에 어 1이 더하기를 해준 값들이 절대로 2를 넘을 수 없게끔 제곱해서 더해준 거예요.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러니까 진위 계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진 분류인 경우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진 분류. 이진 분류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가 두 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이너리 클래스라는 얘기예요. 어. 이진 분류인 경우에는 이진 분류인 경우에는 0이 될 확률과 1이 될 확률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쥐니 계수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음, 쥐니 계수는 1 빼기 1 빼기 확률 두 개의 합계예요. 그죠? 클래스 0이 될 확률의 제곱 더하기 클래스 1이 될 확률의 제곱. 이게 이진 분류에서의 쥐니 계수 계산 방법이에요. P0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0이 될 확률, 즉, 뭐, 우리로 치면 레드 와인이 될 확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1은 클래스 1번이 될 확률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로 치면 화이트 와인이 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하면 어렵지 않죠? 자, 이런 경우를, 왜 이거를 불순도라고 부르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불순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섞여 있어서 혼탁한 거를 불순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깨끗하게 분리가 되어져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레드 와인만 있으면, 그러면 불순하지 않은 거잖아요. 화이트 와인만 있으면 불순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죠? 제일 많이 혼탁한 게 뭐예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1대1 비율로 섞여 있는 경우. 그게 제일 많이 혼탁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레드 와인이 0.7이고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이 0.3이다. 그러면 10개 뽑았을 때 7개는 레드 와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레드 와인 쪽에 가까운 거죠. 덜 불순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샘플 10개가 있는데 그 샘플이 전부 다 레드 와인이다. 하나도 불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위 개수가 진위 개수가 최소가 돼야 돼요. 불순하지 않은 그러니까 깨끗한 경우가 진위 개수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양성 그러니까 포지티브. 우리로 치면 레드 와인 무엇을 뭐 양성으로 하든 상관은 없지만 어, 양성이나 또는 양성 또는 음성 그러니까 네거티브 우리로 치면 뭐 화이트 와인 뭐 레드 와인을 포지티브라고 했을 때 화이트 와인이 네거티브가 되겠죠. 양성 또는 음성으로 완벽하게 분류가 된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런 경우 진위 계수는 P0가 확률이 1이란 얘기죠. 10개 샘플 중에 10개가 전부가 양성이다. 그러면 P0가 1이란 뜻이잖아요. 반대로 P1은 0이란 뜻이죠. 맞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음성으로 분류했다. 이거는 뭐냐면 P0가 0이고 P1이 1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안쪽에 제곱한 거 다 더한 게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럼 진위계수 얼마가 돼요? 진위계수는 0이 되죠. 그죠? 자, 이런 경우 진위 값을 계산해 보면 진위계수 값을 계산해 보면 0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왜 0인지 아시겠죠? 1 빼기 1이니까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요거 계산해 보면 1 빼기 1이 되는 거고요. 계산하면 0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어, 양성과 음성이 똑같은 비율로 섞여 있는 경우, 양성과 음성이 똑같은 비율로 섞여 있는 경우, 정말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5개는 레드고 5개는 화이트란 말이에요. 진짜 혼탁한 거잖아요. 내가 꺼냈을 때 절반의 비율로
절반의 비율로 레드가 나올 거고 절반의 비율로 화이트가 나오고 누가 더 많이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동전 던지기 할 때 앞면이 나올 거, 뒷면이 나올 거 누가 더 많이 나올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이때 진위 계수 계산해 볼까요? 이때 진위 계수를 계산해 보면 진위 계수는 진위 계수는요? 1 빼기 양성이 될 확률이 0.5잖아요. 맞아요? 0. 0.5의 제곱 더하기 그죠? 음성이 될 확률도 0.5죠. 0.5, 0.5의 제곱. 이거를 빼주면 돼요. 그죠? 2분의 2를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이거 계산하면 0.5. 이게 최대값이에요. 이진분류에서는 진위계수의 최대값은 0.5고요. 진위계수의 최소값은 0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양성과 음성의 야- 양성과 음성의 비율이 뭐 예를 들면 6대 4라고 할까요? 6대 4? 6대 4인 경우 6대 4인 경우 자, 이거는요. 진위 개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진위 개수는 진위 개수는 1 빼기 양성이 10분의 6이라는 얘기잖아요. 10분의 6. 그러니까 10분의 6이니까 0.6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10분의 4, 0.4의 제곱이죠.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100분의 100분의 36 대충 계산해 볼까요? 100분의 36 44 16이니까 100분의 40 52겠죠. 맞아요? 100분의 52. 0.6은 10분의 6이잖아요. 제곱하면 100분의 36이고 0.4는 10분의 4잖아요. 100분의 16이고 더해주면 52잖아요. 그럼 1에서 50, 100에서 51을 빼면 48이겠네요. 0.48. 뭐 계산기 안 써도 요 정도는 암산이 되죠. 그죠? 네. 요 비율은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어때요? 0.5보다 작죠? 그죠? 0.5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이진분류에서는 진위 개수가 0이 최소, 그리고 0.5가 최대, 나머지는 0과 0.5 사이에 존재해요. 이진분류에서는. 그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양성이나 음성으로 완벽하게 분류가 된 경우 이렇게 나오고 이 경우가 불순도 최대, 불순도 최소, 불순도가 최소인 경우. 다시 얘기해서 진위가 최소인 경우, 진위 계수가 최소인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진위 계수가 진위 불순도가 최대인 경우, 최대인 경우.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이 진위 계수의 차이를 크게 만든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0에 가깝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으로 0에 가깝게 만든다는 얘기는 양성이나 음성으로 더 완벽하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9대 1로 나눠지면 양성과 음성이 9대 1로 나눠지는 경우는요. 어떻게 될까요? 얘보다 더 작아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비율이 9대 1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9대 1이면 10분의 9의 제곱이에요. 9981 더하기 10분의 1의 제곱이에요. 100분의 1이겠죠? 그럼 100분의 82. 그러면 진위 계수는 1 빼기 요거니까 100에서 82를 빼면 18, 0.18이네요. 이거 계산하면 0.18. 어때요? 얘보다 작아지죠.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비율이 양성이나 음성, 어느 한쪽의 비율이 커지고 다른 쪽의 비율이 작아지게 되면 점점 어디로 가까워져요? 불순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깨끗해지는 거죠. 양성적으로 깨끗해지거나 음성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불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순도. 어. 똑같은 비율로 섞여져 있으면 불순도가 최대. 최대. 그 다음에 완전히 분류가 되어져 있는 경우는 불순도가 최소. 불순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완전히 한쪽으로 분류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진위불순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노드를 보시면 여기가 0.371이 나왔는데 여기가 0.069 굉장히 작아졌잖아요. 굉장히 0에 가까운 값이 나왔죠. 자, 이것도 우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뭐냐면 전체 샘플분에 레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화이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모 노드에서 진위 계수는요. 이 루트 노드 볼게요. 루- 부모에서의 진위 계수는 1 빼기 1 빼기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 첫 번째 레드를 먼저 볼까요? 레드가 몇 개가 있냐면 1279개가 있어요. 근데 전체 샘플은 몇 개냐면 5197이죠. 1279 나누기 5197이 이게 레드가 될 확률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를 제곱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화이트가 될 확률은 화이트의 개수가 3918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 샘플 5100 얼마? 97이죠. 97로 나눠주면 돼요. 이거의 제곱. 이거를 계산한 게 부모에서의 진위 계수예요. 요거 계산해 보면 0.371 나올 거예요. 요거 계산해 보시면. 해볼까요? 뭐 코드셀에다가 넣어버리면 되니까. 코드셀에다 넣어볼게요. 그냥 확인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확인만 하려고. 아까 요렇게 1 빼기 요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요거 계산한 값 보시면 아 잠시만 그죠? 파이썬에서는 요게 제곱이죠. 요게 제곱이에요. 아, 요게 제곱이고. 네. 0.371 이렇게 나왔죠. 0.371 그게 여기 있는 진위계수 값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 전체 샘플이 2251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전부 어떻게 2251. 여기도 2251이에요. 레드가 몇 개가 있냐면 레드가 80개밖에 없어요. 레드가 80개. 화이트가 몇 개가 있냐면 2171개가 있어요. 화이트는 2171개. 요거 계산하면 0.068. 반올림에서 0.069. 여기 0.069라고 나왔죠. 이렇게 진위계수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대 어려운 개념 아니죠. 진위계수라는 거 절대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어. 얼마나 섞여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나타내고 싶은 게 그게 진위계수예요. 진위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지금처럼 진위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레드나 화이트 둘 중에 한쪽으로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분류가 잘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레드나 화이트로 완벽하게 분류를 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위 계수를 낮춰줄수록 좋은 거란 말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진위 계수보다 더 작은 값으로 낮춰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질문지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디시전 트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진위 계수가 이거를 계산할 때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질문지들을 만들어내는 거는요, 카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것까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카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질문지들의 어떤 목록들을 뽑아내요. 질문지들의 목록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질문지들로 이렇게 나눴을 때, 진위 계수의 차이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어느 한쪽으로 완벽에 가깝게, 어느 한쪽으로 더 많이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진위 계수의 역할입니다. 네, 이제 진위 계수 이해되시나요? 그 디시전 트리의 파라미터 중에서 진위가 무엇인지. 만약에 여기서는 제가 이진 분류만 말씀을 드렸는데 클래스가 세개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P0의 제곱, P1의 제곱, P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확률이 3개가 나오겠죠. 그죠? 클래스 0가 될 확률, 클래스 1이 될 확률, 클래스 3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3개가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이 3개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세 개의 클래스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된 경우는 진위 계수는 무조건 0이에요. 그쵸? 확률이 3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1 빼기 첫 번째 확률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확률의 제곱 더하기 세 번째 확률의 제곱인데 어, 얘네들이 전부 0이면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1 빼기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위계수의 최소값은 항상 0이에요. 근데 최대값은 바뀝니다. 최대값은 클래스가 3개인 경우에는 0.5가 최대값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양 1대 1대 1로 섞여 있는 게 가장 불순한 거죠. 맞아요? 클래스가 3개인 경우는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커가 50개, 50개, 50개 1대 1대 1이잖아요. 이게 가장 불순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진위계수 계산해 보면 1 빼기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똑같은 거 더하기 똑같은 거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거 계산해 보면 1 빼기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이니까 9분의 3이겠죠. 맞아요?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0.6, 대략 0.7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세 개의 클래스로 분류할 때 진위 계수의 최대값은 대략 반올림에서 0.7 정도가 진위 계수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순한 것들을 찾아보면 점점 숫자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진위 계수의 그 불순도가 항상 최대값이 0.5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2진 클래스 분류냐, 3개 클래스 분류냐, 4개 클래스 분류냐, 몇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위 계수의 그 최대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달라지지 않는 거는 최소값은 항상 0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 거는 확률 하나가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진위 계수의 진위 불순도의 최소값은 항상 0. 어떤 문제든지 항상 0이고 최대값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 아마
1에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클래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에 가까워질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게 쥐니 불순도.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쥐니 불순도를 이용해서 나누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렸어요. 엔트로피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엔트로피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아, 멈추는 거? 아마 제일 밑에까지 가도, 맥스 뎁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맥스 뎁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요 제일 끝에 있는 것들 있죠. 요 제일 끝에 있는 노드를 나뭇잎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뭇잎에는 뭐 예를 들면 완벽하게 레드, 완벽하게 화이트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위계수 0이겠죠. 예. 맥스 뎁스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돼요. 근데 맥스 뎁스를 지정을 해버리면 중간에 이렇게 자르겠죠. 네, 그게 그러면 뭐 일정 약간 불순도가 있기는 있지만 뭐 90% 이상의 정확도는 보여줄 거예요. 지금 여기만 봐도 그죠? 여기만 봐도요. 90% 이상 정확도를 맞추는 거잖아요. 여기에 2251개가 있는데 2251개를 전부 다 화이트라고만 예측해도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잖아요. 아, 90%는 안 되나? 네. 뭐 아무튼 굉장히 높은 확률로 화이트라고 맞추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당한 뎁스에서 끊으면 레드하고 화이트는 섞여 있게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정확도는 유지할 수가 있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맥스 뎁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정말 끝까지 잘하게 되고요. 끝까지 잘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 제일 마지막 노드에서는 진위 개수가 0이 될 때까지 잘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저희 45분까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